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 민우는 목이 탔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살결, 그리고 가끔씩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볼. 하윤은 다른 여자와는 달랐다. 말끝마다 고운 여운이 남았고 컵을 드는 손끝까지 단정했다. 그날 그녀가 무심코 머리를 넘기다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였다. 하윤의 시선은 단 한순간 스쳤지만 민우는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걸 봤다고 착각했다. 아니,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민우는 친구의 여자에게 빠져들었다. 하윤을 처음 본 날은 어이없을 정도로 평범했다. 주말 저녁 규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요즘도 혼자냐? 그 목소리에서 어딘가 흐뭇한 기색이 느껴졌다. 뭐, 그렇지. 왜? 오늘 누구 소개해줄까? 됐어. 소개팅 지겹다. 아니, 내가 여친이 생겼다고. 민우는 웃음을 흘렸다. 그래, 대단한데? 같이 밥 먹자. 가까운 데로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는 의심부터 들었다. 규석이 여자친구를, 그것도 자랑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모범생이던 규석은 늘 여자와 어울리지 못했다. 여자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색해했고 다가오는 관심도 어설프게 피해갔다. 그런 규석이 여친. 민우는 호기심 반, 비웃음 반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한강 근처의 브런치, 카페.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도 많았고 커플도 많았다. 규석이 손을 흔드는 자리에 다가가며 민우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걸음을 멈췄다. 하윤이었다. 하윤은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은 차림이었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분위기였다.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주변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민우야,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하윤. 안녕하세요. 하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짧은 인사에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 같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기도 했다. 그녀의 말투, 고개 숙이는 각도, 눈을 맞추는 시간이 딱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이 이상하게 민우를 자극했다. 식사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규석은 연애 초보 티를 숨기지 못하고 계속 하윤에게 말을 걸었다. 하윤은 그 모든 말에 부드럽게 반응했지만 자주 웃지는 않았다. 민우는 묘하게 불편한 기분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이건 아니다. 저건 규석과 어울릴 얼굴이 아니다. 하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하게. 아, 그래요?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 그 말에 하윤은 짧게 웃었다. 규석이 민우를 보며 말했다. 얘 원래 말 그렇게 해. 무시하지 마. 아니요,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윤은 단정하게 대답하고 다시 커피를 들었다. 그녀가 잔을 드는 순간 손목에 빛나는 얇은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소리 없이 반짝이는 금속이 그녀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민우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문득 하윤의 옆모습이 떠올랐다.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만 생각이 났다. 그녀의 말투, 시선, 잔을 드는 동작까지. 제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다음 날 민우는 일부러 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하윤 씨 괜찮아 보이더라. 그치, 좀 아까워 보이지. 응, 무슨 말이야. 너도 그렇게 봤잖아. 나 같은 애랑 어울리나 싶었지.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잘 어울리더라. 너 웃는 거 처음 봤다. 하윤이랑 있으면 좀 달라지더라. 나도. 그 말이 묘하게 불편하게 들렸다. 민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규석이 웃는다고, 하윤이 그 웃음을 이끌어낸다고, 그럴 자격이 그에게 있다고? 민우는 눈을 감았다. 하윤의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단 한 번 스쳤던 그 시선. 민우는 확신했다. 그건 그냥 시선이 아니었다. 뭔가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하윤을 떠올렸다. 그녀가 일할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런 생각들이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민우는 깨달았다. 그는 친구의 여자에게 빠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을 거란 것도 일부러 그 근처로 간 건 아니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짜 우연이었고 그 후로는 핑계를 찾는 게 익숙해졌다. 하윤이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 점심시간이면 그녀가 종종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카페였다. 민우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다. 딱히 해야 할 일도 없었지만 괜히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윤은 매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들어왔다. 커피를 고르고 번호표를 받고 계산할 때 직원에게 가볍게 웃는다. 민우는 그녀가 웃는 순간을 기다렸다. 말없이 조용히. 처음 몇 번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하윤이 민우를 알아보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짧은 인사에 민우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자책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그 시간에 그곳을 향했다. 규석은 아무것도 몰랐다. 오히려 더 믿었다. 야, 요즘 너 덕분에 하윤이랑 더 잘 지내. 내 덕분. 응. 하윤이 내가 재밌다고 하더라. 남자친구 친구가 너무 딱딱하면 불편하잖아. 근데 너처럼 편하게 대해주니까 고맙대. 민우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편하다는 말이 그렇게나 치명적일 줄이야. 그 말에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하윤의 마음에 발을 한 걸음 들이민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규석과 하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슬쩍 따라갔다. 술자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하윤은 늘 그랬듯 단정했다. 규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우는 괜히 말장난을 던졌다. 하윤 씨, 혹시 나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하윤은 가볍게 웃었지만 시선은 잠시 흔들렸다. 그냥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나 때문에 불편하면 말해요.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낯설 뿐이죠. 낯설다. 규석 씨 친구인데 생각보다 자주 마주쳐서요. 자연스럽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명확했다. 예의와 거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 그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선이 민우를 더 자극했다. 나만 이러는 건가? 혹시 하윤도? 의심은 스스로 만든다. 민우는 점점 그녀가 내보이는 모든 움직임에서 의미를 찾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 시선이 닿는 순간, 웃음의 깊이. 전부 그에게만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민우는 하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우연히 나타났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했다. 민우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아, 여기 자주 와요. 근처라서. 그렇구나.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우는 테이블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끝까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규석의 여자다. 그리고 하윤은 규석을 좋아한다. 그건 민우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감정이 사라지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민우는 점점 하윤의 거리에 집착하게 됐다. 그녀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 그건 마치 유리벽처럼 투명하고 견고했다.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웃음이 있어도 허락은 없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더 자주 나타났다. 일부러 마주치기 위한 스케줄을 만들었고 그녀가 있는 모임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하윤은 그럴 때마다 예의 바른 얼굴로 맞았다. 하지만 말수가 줄었고 민우와의 눈맞춤은 거의 없었다. 하윤 씨,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왜 자꾸 그늘진 얼굴을 해요? 나만 느끼는 건가? 그 순간 하윤은 한참 민우를 바라보다 말했다. 민우 씨가 저를 어떻게 보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규석 씨 여자예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냉정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무언가를 뺨 맞은 듯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친구의 껍질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상을 해왔는지를.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술을 마셨다. 이건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의 충동. 하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들끓었다. 하윤이 그 선을 유지할수록 민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어쩌면 이 감정의 정체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우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했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그러면서도 다시 그녀의 내일을 상상하고 있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어느 시간에 어디를 지날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했다. 하윤은 그런 민우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민우는 하윤의 SNS를 팔로우하지 않았다. 그녀가 규석과 찍은 사진은 좋아요 하나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그 계정을 들여다봤다. 새로 올린 게시물이 있는지, 스토리는 어떤지, 배경 속 가게는 어디인지. 심지어 하윤이 좋아요를 누른 다른 계정들까지 추적하며 그녀의 취향과 리듬을 꿰뚫었다. 월요일은 집 앞 베이커리에서 커피, 수요일은 사무실 근처에서 샐러드, 금요일은 헬스장. 그렇게 민우는 하윤의 일상을 외웠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혼자 있는 장소, 규석과 함께 있는 날까지. 그건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감정의 기록이었다. 민우는 그녀를 아는 게 중요했다. 아는 만큼 다가갈 틈이 생긴다고 믿었으니까. 그 와중에도 규석은 한껏 들떠 있었다. 청첩장은 다음 주쯤 나올 거야. 신혼집도 받고 너도 올 거지. 그럼 당연히 가지. 민우는 태연하게 웃었다. 속은 전혀 다르면서도 하윤은 달랐다. 이제 민우를 보면 순간 멈칫하는 눈빛이 있었다. 예의는 여전했지만 말의 끝이 짧아졌고 웃음이 덜했다. 민우 씨 요즘 자주 보네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죠. 우연이겠죠. 짧은 대답 뒤 하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 동작이 참 단정했지만 민우는 그 안에 미묘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아채고 있었다. 민우가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 선 근처를 서성인다는 걸. 민우는 친구였다. 겉으로는. 하지만 그 시선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윤은 그것이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윤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얇은 레이스 장식이 뺨을 스치듯 흘러내렸다. 민우는 하객석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감탄 같기도 탄식 같기도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규석은 웃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신부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내 친구 중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 민우에게 한 말이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먼저 갈 줄은 몰랐지. 결혼식은 평범하게 아름답게 흘러갔다. 민우는 축사를 맡았다. 신랑과의 우정, 둘의 인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덕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민우는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조용히 내려왔다. 그 모든 순간 민우는 단 한 번도 하윤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는 걸 피했다. 그녀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조차 민우는 애써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술을 마셨다. 모니터 화면에는 식장에서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하윤이 드레스를 입고 입꼬리를 조심스레 올리고 있었다. 단정하고 맑고 너무도 멀었다. 민우는 자꾸만 상상했다. 그 드레스가 규석이 아닌 자신을 향해 걸어왔더라면, 그 미소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오늘 밤 그의 곁에 아닌. 민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다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얀 천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부케를 든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 그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더 잊히지 않았다. 속으로 조용히 되는다. 그건 내가 가질 여자가 아니었어. 그런 감정 따윈 처음부터 가질 자격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떠오를수록 민우의 가슴 깊은 어딘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우는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 앞을 어슬렁거렸다. 손엔 물병을 들고 있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였다. 헬스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보기 위해 하윤은 늘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을 나섰다. 출근 전 이른 운동을 끝내고 간단한 요가나 러닝으로 마무리했다. 그 시간표를 민우는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해 두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가 문을 나섰다. 가벼운 후드티에 운동 가방을 들고 땀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 헤어밴드로 이마를 살짝 감싼 모습이 낯설 만큼 생기 있어 보였다. 민우는 타이밍을 계산한 듯 살짝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윤 씨. 하윤은 걸음을 멈췄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좀 놀랍네요. 민우는 능청스럽게 물병을 가리켰다. 근처에서 뛴 다음에 들렀어요. 하윤 씨 헬스장 여기였죠. 네, 자주 와요. 그 말에 민우는 주저없이 말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잠깐 시간 되시면. 하윤은 잠시 머뭇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 갈까요? 둘은 걸음을 나란히 옮겼다. 길가에 있는 조용한 로스터리 카페. 실내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고 창가 쪽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하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민우는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그녀는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전 회사랑 헬스장만 다니는 느낌인데. 나도 비슷해요.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렇게라도 바람 쐬지 않으면 좀 갑갑하더라고요.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여느 때처럼 하윤은 예에 바르고 정중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듯한 기색이 민우에겐 작은 문틈처럼 느껴졌다. 컵이 비워질 즈음 민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하윤 씨는 참 규석이한테 아깝다. 그 말에 하윤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 말 가끔 들었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웃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듣다 보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들은 거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조심스럽게 듣고 있어요. 하윤은 조용히 웃으며 컵을 잡았다. 그 웃음에 어떤 색도 담기지 않은 게 오히려 민우에겐 허락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흘렀다. 둘은 카페를 나서며 다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그녀는 헬스장 근처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고 민우는 그 방향을 따라 붙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둘은 멈춰 섰고 민우는 무심코 그녀의 팔 옆으로 손을 올렸다.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하윤의 손등은 차가웠다. 운동 후 아직 식지 않은 체온과 바깥 공기의 온도가 뒤섞여 묘한 온도를 만들었다. 민우는 그 순간 잠깐이지만 손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손을 거두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편해하지도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바라보았다. 파란불이 켜지고 둘은 무겁지 않은 속도로 길을 건넜다. 그날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민우는 그 짧은 접촉을 여러 번 떠올렸다. 그녀의 표정, 숨결, 눈동자. 아무 말 없이 지나쳤던 그 순간이 민우에게는 하나의 문처럼 느껴졌다. 조심스레 두드린 문. 그리고 아직 닫히지 않은 틈.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분 나쁘진 않았어. 맞지? 하윤은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우와의 대화도 손끝에 닿았던 온기도 그저 샤워기로 온몸을 씻어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피로가 아닌 무언가 낯선 감정이 그녀의 어깨를 눌렀다. 그 감정이 이름을 가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민우의 메시지는 길었다. 짧은 대화 하나에도 여러 문장을 덧붙였고 문장 끝엔 늘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하윤의 답장은 단답이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었다. 네, 괜찮아요. 다음에 봬요. 혹은 읽씹. 하윤은 예의는 지켰지만 감정은 실리지 않았다. 민우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간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심함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커피 마신 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가 혼잣말하듯 보낸 메시지에 하윤은 답하지 않았다. 읽은 표시만 남았다. 그리고 그마저도 미무는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그 무렵 규석은 결혼 준비로 바빴다. 웨딩홀, 신혼집, 혼수. 결정할 게 많다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야, 하윤이 요즘 좀 예민하거든. 나한텐 말 안 하는데 혹시 너한텐 뭐 얘기한 거 있어?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그냥 피곤한 거 아닐까? 그렇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같이 있어도 좀 딴 데 가 있는 느낌이야. 민우는 그 말에 이상하게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오해했다. 나한텐 피하지 않았잖아. 커피도 마셨고 손도.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나쁘지 않았다는 거잖아. 민우는 점점 확신에 가까운 착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윤이 규석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빈틈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윤은 달랐다. 그녀는 매 순간을 계산하며 행동하고 있었다. 민우의 메시지를 무시하면서도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도록 짧은 말투로 균형을 맞췄다. 규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괜찮아? 라는 그의 물음에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겼다. 그녀는 애써 민우에 대해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불편함이든 경계든 실망이든 모든 건 감추어야 할 비밀처럼 안에 삼켰다. 하윤은 안다. 민우가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규석을 생각하면 더 말할 수 없었다. 민우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그녀의 일상을 조용히 침식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조용히 파티를 준비했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생일 핑계를 대며 몇 명의 친구를 초대한 자리에 가장 중심엔 규석과 하윤이 있었다. 야, 너도 드디어 39이다. 규석은 맥주를 따르며 웃었고 민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직 1살 남았다. 40은 아니야. 하윤은 한 발짝 뒤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흰 셔츠에 진한 립스틱. 민우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혀 자꾸만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거실엔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술이 몇 잔 오간 후 분위기는 조금씩 느슨해졌다. 하윤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규석은 취기가 올라와 소파에 기대 앉았다. 하윤 씨, 피곤하죠? 민우가 조용히 묻자 하윤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눈 좀 붙일게요. 괜찮죠? 물론이죠. 저쪽 소파 넓어요. 하윤은 천천히 쿠션을 당겨 자리를 만들고 얇은 블랭킷을 덮었다. 규석은 그 옆에서 나른한 목소리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민우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거실이 조용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하윤은 눈을 감고 있었다. 숨소리는 얕았고 귓가에 흐르는 음악은 은근하게 공간을 채웠다. 민우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 순간 무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걸쳐 있었다. 민우는 손끝을 들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 동작은 짧았지만 의도는 길게 남았다. 그는 손끝을 떼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척 이마 옆 라인을 따라 손이 스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멈췄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마치 자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그대로 있었다. 민우는 손을 떼고 다시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진짜 잠든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규석은 취한 채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하윤도 말없이 인사만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다. 민우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그녀가 누웠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조금 남은 그녀의 향기, 그리고 감지되지 않은 눈빛.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선명하게 남았다. 파티가 끝난 후 집안은 어수선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술 냄새와 웃음소리, 식은 안주와 정리되지 않은 잔들. 규석은 먼저 택시에 올라 택시 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하윤아, 너는 좀 더 있다가 민우가 데려다 줄 거야.
하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민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남편이란 이름이 이렇게 쉽게 자리를 비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둘만 남은 밤, 하윤은 현관 앞에서 구두끈을 고쳐 매며 조용히 말했다. 택시 잡힐까요? 이 시간엔 좀 늦을 텐데. 같이 나가요. 내가 잡아줄게. 민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섰다. 하윤은 가볍게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우는 자신의 감정이 한 번 더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골목 어귀에 택시가 멈췄고 민우가 먼저 문을 열었다. 같이 타요. 내가 중간까지만 타고 내릴게요. 하윤은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올라탔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뒷좌석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하윤은 손가방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손목엔 얇은 팔찌가 반짝였고 그 옆에 보이는 손등은 하얗고 얇았다. 민우는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한 번 아주 가볍게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하윤은 놀란 기색도 없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감싸쥐었다. 손가락은 차가웠고 민우의 손은 따뜻했다. 그 차이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말없이 조용히 그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움직임 없이 손을 내준 채로 가만히 있었다. 민우는 마음이 소란스러워졌다. 이건 분명히 허락이었다. 아니, 적어도 거부는 아니었다.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숨결이 조금 빨라졌다는 걸 느꼈다. 손을 잡힌 채 가만히 있다는 건 그녀 역시 무언가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싶었다. 택시는 점점 도착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우는 손을 더 꽉 쥐지 않았다. 오히려 느슨하게 쥔 손 안에 그녀의 감정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진실해 보였다. 도착 알림음이 울리고 하윤이 먼저 손을 뺐다. 그러나 그 동작은 급하지 않았다. 민우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두며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잘 들어가세요. 라고 한마디 남기고 택시에서 내렸다. 민우는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심장이 요동친다는 걸 깨달았다. 손끝은 아직 그녀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택시 안에서의 그녀를 떠올렸다. 움직이지 않던 손, 뿌리치지 않던 체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던 눈빛.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답처럼 느껴졌다. 이제 나 혼자만의 감정은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착각이라도 좋았다. 이미 선은 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막지 않았다. 하윤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의 답도 하지 않았다. 민우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울리기만 했다. 민우는 처음엔 기다렸다. 하루, 이틀, 하지만 일주일이 넘자 그 침묵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우린 분명히 감정은 정지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식는 대신 민우의 안에서 더 끈적해졌다.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움직였다. 퇴근 시간을 맞춰 하윤의 회사 근처에 나타났고 그녀가 자주 가는 마트, 미용실 근처를 서성였다. 목적은 없었다. 단지 마주치기만 하면 뭔가 말이 되더라고 믿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윤이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향해 걸어올 때 민우는 그 앞에 서 있었다. 하윤은 걸음을 멈췄다. 민우는 말을 꺼내려 했다. 하윤 씨, 나 왜 이러는지. 하지만 하윤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대꾸도 없이, 그 어떤 비난도 없이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몸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도망치듯 한 걸음씩 물러났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거절이었다. 규석은 느끼고 있었다. 하윤이 웃을 때마다 조금씩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그 웃음이 자기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본능처럼 알아차리고 있었다. 하윤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피곤해서 그래. 나 피곤하다고 하면 너 걱정해줬잖아.
그럼 미안.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규석은 어딘가 멀어진 온도를 느꼈다. 하윤은 방 안에서도 샤워를 마친 뒤에도 잠들기 직전까지 민우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가 건넨 말들, 손끝의 감촉,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라붙던 그날 밤의 장면까지. 그 기억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밤마다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착각 속에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또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하윤 씨, 난 기다릴게요. 그냥 그 말만 하고 싶었어요. 하윤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민우는 퇴근 시간에 맞춰 거리 근처를 서성였다. 하윤이 언제쯤 나올지, 어느 방향으로 걸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우연히 마주치는 연기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두었다. 어둑해진 골목 끝에서 하윤이 나타났다. 오른손엔 작은 에코백, 왼손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민우는 타이밍을 맞춰 걸어 나갔다. 하윤 씨.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선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은 낮고 담담했다.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은 어조였기에 더 명확하게 들렸다. 민우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비워졌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윤은 멈춰섰다. 민우가 아니었다. 그녀가 먼저 걸음을 멈춘 것이다. 하지만 돌아보진 않았다.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허락한 적 없어요. 그날도, 그 전날도. 민우 씨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알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녀는 짧게 말을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지금까지 들여다본 모든 감정이 단 한 문장에 무너진 것처럼. 그날 밤 하윤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다. 가방을 내려놓을 힘도 없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눈물은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중얼거렸다. 괜찮아. 잘했어.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민우는 그 밤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이젠 어디로 뻗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손이었다. 밤늦게 내리는 봄비는 조용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흔들었다. 민우는 오래된 단지 골목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하윤의 아파트 복도는 비에 젖은 공기 덕에 눅눅했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규석이 오늘 출장을 간다는 걸. 며칠 전 통화에서 무심하게 흘린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윤이 혼자 있는 건 걱정되는데 뭐 어쩌겠냐. 요즘 감기도 유행이라 좀 신경 쓰여.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단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지금이야. 비가 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걸어왔다.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으면 하윤이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착각. 그 어리석은 희망 하나로 그는 그녀의 아파트 현관 앞까지 와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는 한참 손을 움켜쥐고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움직였다. 띵동. 한 번, 두 번.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불이 켜져 있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베란다 불빛이 안쪽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우산을 세워두고 몸을 비스듬히 기대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하윤 씨, 잠깐이면 돼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조용했다. 한참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도어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발소리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문을 사이에 두고 흘렀다. 하윤은 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민우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고 너무 익숙했다. 그만해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그 소리 아래 서서 다시 말했다. 돌아갈게요. 그래도 정말 한 번만. 그때였다. 도어락이 삑 소리를 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안쪽엔 하윤이 서 있었다. 머리는 묶지도 않은 채 흐트러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우산은 문 옆 벽에 세워두었고 신발은 어색하게 벗어놓았다. 거실은 따뜻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마신 커피가 식어 있었다. 하윤은 거실 한쪽으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고 그 무표정 속엔 무수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민우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그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선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넘어졌다. 그날 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침묵은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만들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마치 무언가를 용서하듯 일정하게 리듬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밤, 둘은 선을 넘었다. 아침 봉기는 유난히 맑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거리엔 물기를 머금은 나무잎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우는 혼자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다. 잔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어제의 기억이 찬찬히 되살아났다. 그는 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떠 있었다. 혼자만 아는 비밀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달랐다. 출근길 그녀는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사무실에서도 말을 아꼈다. 동료의 질문엔 짧게 대답했고 웃는 법도 어색해졌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엔 어딘가 먼 거리를 두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민우는 그런 하윤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괜찮죠.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도 바쁘죠. 읽음은 떴지만 회신은 없었다. 그날 오후 민우의 휴대폰으로 규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어제 고맙다. 하윤이 데려다 줬다며? 응, 별일 아니었어. 그래도 고맙다. 요즘 하윤이 예민해 보여서 좀 걱정됐는데 내가 옆에 있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민우야, 난 너 믿어. 그 말에 민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믿는다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처음이었다. 그 모든 감정의 시작 이후 처음으로. 민우는 죄책감이라는 단어와 마주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가 품고 있던 모든 확신의 바닥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점점 민우를 피하기 시작했다. 같은 자리엔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다. 이따금 규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눈을 피했다. 민우는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지나버렸기에 그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그날의 온기와 다음 날의 냉기는 서로를 모른 척하며 나란히 걷고 있었다. 민우는 하윤에게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음에도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은 먹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나서요. 단 한 번도 회신은 없었다. 하윤은 읽음 표시조차 남기지 않았다. 민우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지우지 않는다는 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윤의 무반응은 민우에게 집착으로 뒤바뀌었다. 그녀가 올린 SNS 게시물은 더 이상 없었지만 민우는 과거 사진들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속의 표정과 분위기를 분석하듯 들여다봤다. 그리고 점점 감정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그날 나를 받아들인 건 사실인데. 그럼 지금은 왜? 민우는 불쑥 하윤의 회사 근처에 나타났다. 퇴근 시간 즈음이면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규석의 말투도 변해가기 시작했다. 민우야. 언젠가처럼 가볍게 부르던 말투가 아니었다. 요즘 하윤이 이상해. 혹시 너 뭐 아는 거 있어? 민우는 놀라지 않는 척 시선을 피했다. 아니, 왜? 그냥 기분 같진 않아. 뭔가 숨기는 느낌이야. 규석은 며칠 뒤
더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도 요즘 이상해. 내가 괜히 어슬렁거리거나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마.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되짚어지며 뒤늦게 그 선을 넘은 흔적들이 떠올랐다. 들켰나? 아니, 확신은 없을 거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새사이의 공기는 뭔가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하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규석은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민우는 눈치만 보았다. 그 세 사람의 식탁 위엔 수저 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렸다. 파여름은 언제나 조용한 틈에서 시작된다. 눈빛이 엇갈리는 그 순간, 입술이 다물어진 그 찰나, 셋의 마음에 균열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윤은 아무것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누웠다. 커튼도 치지 않은 채 어둠 속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작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자책했다. 내가 왜 그때 문을 열었을까? 왜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순간 멈추지 않았을까? 하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꺼풀 아래서도 민우의 손길이 그날의 체온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걸까? 누구와 무슨 얼굴로 마주보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우도 규석도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혐오하며 침대에 눕는 밤이 찾아왔다. 민우는 아침부터 이상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개운함도 없었고 창밖 햇살은 그저 건조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내렸지만 단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핸드폰 화면엔 하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잘 지내요? 이틀째 읽지 않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민우는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대신 규석에게 먼저 연락했다. 규석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무거운 얘기야. 그냥 내가 좀 사과하고 싶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규석은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한 듯 말했다. 사과는 무슨, 나한텐 잘하고 있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래?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모르고 있어. 아직도.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무너뜨렸다. 미안함이 아니라 어쩌면 시기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자괴감. 그는 커피 잔을 비우지 못한 채 밖으로 나섰다. 몇 걸음 걷다가 결국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진동음이 귓가에 울릴 때마다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리고 연결음이 멈췄다. 수신음이 지나고 하윤의 숨소리가 아주 짧게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윤 씨 나예요. 대답은 없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조용했다. 그 침묵이 긴 호흡처럼 이어진 뒤 하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씨,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멀게 들렸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지쳐 있었다.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변한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내 안에 있던 뭔가가 흔들린 줄로만 알았고, 그게 당신이었나 싶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잃은 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민우는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잃었다. 그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단호하게, 그러나 조용히. 그 말은 오히려 분노보다 더 깊은 파문을 남겼다. 민우는 서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귀 옆에 대고 있던 손은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의 소음, 냉장고의 진동, 어딘가서 흐르는 시계 소리.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그날 밤 민우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거울 속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지를. 하윤이 말한 마지막 문장은 계속 그의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는 그 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과는 늦었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의 감정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방향은 다르기만 했는지도 몰랐다.